오늘은 정규 강의가 아니고 환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맨땅요법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맨발로 걸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겨울에 특히 맨발로다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닐 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도 봤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많은 텔레비들이 우리한테 취재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맨땅요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무슨 지압인 줄 알았죠. 그 사람들은. 네. 그랬던 맨땅요법이 요즘은 여기저기 가면은 황토길도 많아졌고 또 맨발로 걷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것입니다. 그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온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물론 맨땅요법은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15, 16살 때 산에 가서 배운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사람이 특별하게 치유가 된다는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땐. 그리고 원래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산에 있던 우리 그 선배들이 너 나중에 나이 먹어서 몸이 아프면 꼭 맨발로다가 맨 땅에서 잠을 자도록 해라. 거기 사람들은 맨 땅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히 또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것이 그런 효과를 주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걸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외국에서도 많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붐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는 것은 반드시 맨땅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고 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면 몸은 저절로 낫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멘탈요법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이 멘탈요법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이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먼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로 남녀 간에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씨앗으로 아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기를 무턱대고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자기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옆에 사람이 보면 그 틀이 보여요. 본인은 안 보이지만. 그 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그 유전적인 입장은 30%밖에 안 됩니다. 30% 아니고 나머지 70%는 이 천체로부터 받는 겁니다. 태양의 힘이라든가 달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구 자체의 힘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별자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태양의 기운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태양의 기운에, 이 천체의 기운에 의해서 받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사주라 그랬죠. 사주가 뭐냐면 생년월일이에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생이 뭐냐면은 년이 태양, 월이 달, 일이 지구, 그 다음에 그 각도,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동안에 많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보는 방법을 천성검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별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아기를 갖기 전에 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아기를. 그렇게 앞으로 미래의 인간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도 그냥 무조건 사랑을 하다가 사랑의 씨앗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원하는 아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아이를 낳겠다. 나는 예를 들면 뭐 그림 잘 그리는 아이를 낳겠다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지금 죽어있는 영혼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애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천기에 의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떤 아이가 됐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천기라는 것은 단 한 가지만 가지고선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부분은 나쁘다고 하더라도 좋은 부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특히 이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때 내일 나오면은 얘가 나쁜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오늘 태어나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전부 수술해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아이의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운명을 보고 운명을 알고 싶어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운명을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천성검사를 많이 연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문의가 많이 올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많이 능통하게 되면은 이런 아이가 이때 낳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은 그 아이의 운명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명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그걸 미리 사전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땅요법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하든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땅 신발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맨땅 신발 자체는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신발이 됐든 간에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도 맨땅 신발도 만들고, 또 잠잘 때도 맨땅요법을 할 수 있게끔 맨땅 침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우리의 또 하나 좋은 유산으로서 이 땅에 남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아기를 낳을 때는 반드시 그냥 낳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애를 선택해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영혼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영혼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이라는 건 천기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기에 의해서 나쁜 날짜가 되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나면은 그 아이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성은 물론 이 별자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피타고라스가 옛날에 뽑아놓은 방법하고 또 중국 황실에서 썼던 황제를 가려내는 방법하고, 그 밖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다 좋은데 에너지가 약해요, 저 양반이. 에너지가 약해서 지금 대통령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범죄자라고 다 알고 있는데도 아직 한 명도 못 잡아놨잖아요.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본인이 노력한다고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든지 채워넣으려면은 하늘로부터 그 기운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본인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나름대로 그걸 와해시키는 걸 가지고 함께 태어나야지, 와해시키는 그런 기운이 없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 아주 독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우리가 따져서 별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지구의 문명은 그렇게 무택되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별해서 구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보면은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또 물론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영혼 안에 병이 안 들어있으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몸뚱아리의 병이. 근데 영혼 안에 병이 있으면 영혼이 그 병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걸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면 그럼 그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그 사람 그걸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뭔지, 벗어나는 게 뭔지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은 어떤 위험한 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특히 그 맨땅요법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무슨 암으로다가 말기라서 병원에서도 수술도 안 되고 몇 달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맨발로 걷기나 해보자 해서 했더니 2달만 했더니 병이 갑자기 싹 없어졌다라든가 암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걸 우리는 멘탈요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멘탈 안에 병이 없으면 몸도 병을 물리친다라는 것이 멘탈요법입니다. 앞으로는 이 멘탈요법이 많은 사람들한테 큰 이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땅요법은 더불어서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몇 해 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맨발로 걷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 하늘에는 좋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땅을 밟기는 밟는데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도 많이 우리가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딱 적당한 땅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런 땅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실내에서 자면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건강의 비밀이라 그럴까, 우리 생명의 비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의 분자 구조가 육각 구조로 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늙는다라든가 아니면 몸뚱아리가 망가진다는 것은 분자 구조 육각형이 바뀌는 거예요. 오각형으로 바뀌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각도로다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점점 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되거나 아니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거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헥사곤의 비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많이 알려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 헥사곤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는데도 많은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겨놔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헥사곤, 그 다음에 멘탈요법, 그리고 맨땅요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운명의 애를 선택할 것인가 해서 앞으로 선택된 애를 우리가 출산한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는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틀림없이. 좀 얘기가 좀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하여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바깥에 사람들은 질문이 많은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만 모여서 그런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요번에 일본에 제가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일본에 가면 부러웠어요. 부러웠는데 지금부터 그때가 그게 30년이 좀 넘었죠.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내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일본에서 그 책이 처음 출판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습니다. 그때 내가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0년 후면은 한국이 일본을 앞섭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깨달았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 그러니까 한국은 얼마만큼 발전됐나 해서 한국에 조사까지 나왔었어요. 그 조사까지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조사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알 만큼 안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도 또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는 낯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일본 기술과 같아지려면은 100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00년 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또 빙긋이 웃으면서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방법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빨리빨리입니다. 급합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일본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빨리빨리가 이겨냅니다. 그 사람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죠. 빨리빨리가 이겨낸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날 따라서 나를 수행 비서 겸 해서 어떤 친구가 따라갔는데 그 친구는 해외를 처음 가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물론 처음 가본 거고. 별장이 있는데 별장에 가면서 아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담이라는 데는 해수욕도 할 수 있고 또 온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데는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큰 도시의 하나다. 그리고 해수욕장도 있어서 이 해수욕장도 아주 큰 해수욕장이다. 근데 지가 광안리 해수욕장 가던 데다 비하면 손바닥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듣는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 선생님이 무슨 나한테 거짓말을 하나, 뭐 뻥을 치나 이런 눈초리를 보더니.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일본 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일본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친구가 뭐라 그랬느냐. 1960년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일본 친구가 그러지 않아도 30년 후에 선생님이 일본을 앞선다 그러더니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니까 이 친구가. 그렇다고 빡치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날 이제 별장에 갔다가 이제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내가 특별한 그 기차가 타고 싶어서 그 기차 타고 이제 동경으로 왔어요. 동경으로 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동경에 이 친구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아키하바라를 가고 싶다 그래서 아키하바라 갈 겸 이제 시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황실이 있어요. 황실에는 그 내자라고 해서 이렇게 연못 같은 것도 파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본의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내가 여기가 일본의 가장 요충 지역이다. 그러고서 이렇게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떠냐 보니까, 일본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느냐. 아, 여기는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그랬어요. 특히 우리 같이 갔던 운전기사였던 그 친구가, 이 친구가 하도 놀라질 않으니까 놀라게 해주려고 동경역도 보여줬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서울역보다는 크다고 하면서 어쨌든 서울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비슷하다고. 그리고 뭐 크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둘이서 앉아서 저 친구가 서울 강남에서 온 친구도 아니고 어디 지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상당히 우리 일본을 얕잡아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날이 6월 25일입니다. 이 친구가 좀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온 모양이에요. 뭐 담배를 피러 갔는지 뭘 피러 갔는지 나갔다 왔는데, 우리 그 일본에 있는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상 왜 자물쇠를 잠그지 않느냐 이거. 열쇠를 이렇게 잠그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 자기가 나무라듯이 말했는데 이 친구가 그 문이 저절로 안 잠깁니까? 우리 한국엔 안 잠깁니다. 다 저절로 잠기지. 그리고 좀 후진되는 비밀번호 누르고 아니면 카드 하나만 되면 저절로 열려도 저절로 닫힙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잠그는 게 없어요. 문이 저절로 잠그지.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무를 내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야빨이 선진국이다라고 그러면서 오늘이 6월 25일인데 오늘은 우리 일본 후진국의 날로 정해야 된다고 해서 후진국의 날이라는 걸 하나 정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사실 실질적인 실력은 우리가 일본한테 혹시 뒤져 있죠. 지금도 뒤져 있습니다. 단지 지금 다른 회사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사들여서 하니까 그러지 원래 기본 기술은 우리가 훨씬 뒤져 있죠. 이거 따라가려면 정말 일본이 100년 앞섰다고 자랑하듯이 우리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일본을 진짜 실력대로 따라가려면 우리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눈이 떠져야 돼요. 먼저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눈이 떠져가지고 한 30년 내지 50년은 지나야지 일본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드시 기술만 좋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일본은 빨리빨리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키하바라라고 그러면 거기가 최첨단 과학 기기로 전부 다 사둔 것입니다. 일본 식당도 전부 다 최첨단으로 기기를 사용해서 합니다. 우리처럼 뭐 적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직접 소형 컴퓨터 가지고 와서 하지. 그런데 아키하바라에서 물건 하나 사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또 모자 가게에 가서 내 모자 사는데 그거 하나 계산하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넋이 나가버렸어요. 아주. 아니 뭐 이런 후진국이 있냐 이러면서.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후진국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건 몰라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한국을 얕잡아 보는 거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은 또 많이, 요즘은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진짜 오이시데스라고 말합니다. 앞에 진짜를 붙여요. 진짜 오이시데스. 진짜 맛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빨리빨리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체질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 아니면 이태리 민족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하는 것은. 그밖에 내가 그랬잖아요. 저 공산당에는 다 망한다고. 이게 다 망했잖아요. 러시아 보세요. 망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 전쟁 날 거 걱정 하나 할 필요 없어요. 저 이북은 우리하고 너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저기 뭘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물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우리 인간이 점점 노예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굴 속이지를 못해요. 전부 다 기계가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은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오늘 얘기는 이걸로 끝을 맺는데, 어쨌든 미래는 여러분들이 천성검사를 통해서, 천성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나쁜 날짜는 피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좋은 날짜를 선택해서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구도 빨리빨리 발전을 해요. 지금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앞으로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